당신은 늘 상상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돈이나 실패 등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예상하는 데 사용해왔다. 나는 항상 돈이 쪼들려. 월말이 되면 어떻게 돈을 메꿔야 하지? 항상 돈을 짜맞춰야 해.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매달 예산이 펑크나지 않도록 돈을 짜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머릿속에서 그런 상황들을 예상할수록 항상 돈을 짜맞춰야 할 것이다.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말이 당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풍요로운 결과를 만들기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말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최고이자 최선을 사랑한다. 나는 이제 최고이자 최선인 사람들과 고객, 거래 등을 나 자신에게 끌어당긴다. 당신은 자석이다. 의도적으로 부를 생각하라. 안녕하세요. 사색의 정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론다 번의 시크릿 신드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와 번영에 관한 미국 최고의 권위자 캐서린 폰더의 금가루 수업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연법칙의 초기 연구자였던 천재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물리세계에 하나의 자연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말하는데요. 캐서린 폰더는 이에 더해 영적인 법칙은 매우 강력해서 물리적 차원에서 기적처럼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 말, 행동을 통해 내면과 주변 세계의 풍부하고 무한한 물질들로 자신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캐서린 폰더는 이런 법칙들을 남편과 사별하고 몇 차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후에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정서적, 유체적, 재정적으로 바닥을 쳤을 때 자신의 실패는 실패한 사고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뒤 놀라운 성공의 비밀을 깨달으며 운명의 흐름이 뒤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저자는 이 책을 읽을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나를 위한 금가루가 떠다니고 있다. 나는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을 함으로써 금가루들을 흡수하기 시작한다. 나는 이미 금가루가 가져온 결과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 금가루를 손에 넣은 많은 사람들의 흥미진진한 비밀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실까요? 금가루 수업 캐서린 폰더 지음, 이윤정 옮김, 노들 출판. 부의 기본 법칙. 당신은 자석이다. 우리 모두는 자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부에 대한 압박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온갖 문제와 실패를 끌어당기는 긴장, 비판, 불안, 우울, 옹졸함, 소유욕에 사로잡힌 마음이 아니라 우주의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 끌어당기는 기대감과 고상한 마음을 키우면 된다. 형태가 있든 없든 당신이 선택하고 생각하고 발산하는 것과 동등한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으니 당신과 사물이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한 여성은 의도적으로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을 시작하면서 가족 모두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했다. 남편은 월급이 여러 번 인상되었고 오빠는 다니던 회사의 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두 언니는 두둑한 퇴직금을 받고 은퇴했고 또 다른 언니는 회사에서 최초의 여성 임원이 되었으며
또 다른 오빠는 관리직에 올랐다. 약간의 누룩이 가족의 모든 빵을 발효시킨 것이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발산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다.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먼저 정립하면 이후에 필요한 것들은 힘들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풍요의 생각을 집중하면 할수록 결과를 얻기 위해 무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일은 하지만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일이 아닌 만족스러운 자기 표현을 위한 일이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의 힘과 생각의 발산은 부와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회, 사건, 상황을 만들어내어 마침내 그것들과 우연히 마주치게 한다. 발산하면 끌어온다.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건을 끌어당기는 비밀스러운 힘을 발산한다 라고 말한 에머슨은 주고받기의 법칙 또는 발산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위대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실패, 고난, 한계가 아닌 성공과 부에 관한 위대한 생각과 기대를 품고 발산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네. 아무리 해도 안 돼. 이 세상은 험난한 곳이야. 좋은 건 전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는군. 이런 말로 시작되는 대화는 대개 그날의 불쾌한 경험, 직장 동료, 가족, 정부, 세계 지도자들에 대한 불평, 전쟁, 범죄, 질병 등 온갖 힘든 이야기로 이어진다.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끊임없이 발산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한다. 그러나 살면서 보다 많은 부와 성공을 누리려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대담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부와 성공이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순간의 불쾌한 감정이나 실패에 얽매이기보다는 과감하게 인생에서 진정으로 경험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그 생각을 통해 밖으로 발산하는 일은 당신의 몫이다. 생각을 바꾸면 조건도 그만큼 빠르게 바뀐다. 홍보업계에 종사하는 내 친구는 최근 발산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는 오랫동안 타 지역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그는 고객을 얻고 싶은 욕망을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그리고 대담하게 발산하기로 결심했고 때가 되면 더 큰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자신이 이미 그 고객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다. 마음속으로 고객의 상황을 검토하고 그 고객의 홍보 담당자로서 어떻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할지 고민했다. 그 고객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생각했다. 그는 한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낙담하지 않는다. 나는 끈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전진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공할 운명을 타고났다. 평안이 찾아오자 그는 그 문제를 마음속에서 떨쳐버렸다. 몇 주 그는 여러 고객이 참여하는 컨벤션에 참석했다. 고객들과 함께 머물던 모텔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그는 몇 달 동안 만나려고 노력했던 고객사의 담당자를 만났다. 바로 그 수영장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친구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내게 이야기하면서 발산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행복한 결과를 가져온 게 분명하다고 했다. 마음의 준비가 우선이다. 모든 일이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
즉 마음이 선을 이루는 신성한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짜릿한 일이다. 모든 일이 정신적으로 먼저 성취되는 이유는 마음이 형성된 세계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세계를 잇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이 멋진 세상을 정복하고 원하는 대로 개혁하는 일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물론 이 모든 힘은 오직 선한 것을 위해 써야 한다. 선하지 않은 의도로 이 힘을 사용하려 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억눌려 있던 물질을 발산하라. 우리 안에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물질, 에너지, 신성한 능력이 가득하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이 사용하려는 마음의 힘은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의료 당국은 평범한 사람이 사용하는 신체 역량이 약 25%라고 주장한다. 심리학자들은 마음의 힘을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24시간 육체 노동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한 달간의 육체 노동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심리학자들도 있다. 우리의 내면과 주변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존재한다. 성공, 번영, 부에 관한 생각, 감정, 심상을 의도적으로 발산함으로써 내 안에 억눌려 있는 물질, 에너지, 힘을 방출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풍부한 생각, 감정, 심상이 이 우주의 강력한 에테르 속으로 방출되면서 풍부한 우주의 물질과 접촉하게 된다. 나는 내 우주의 중심이다. 내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내가 발산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긴다. 우주는 풍요롭고 친절하다. 나는 감히 우주의 풍요와 환대를 수용하고 지금 그것들을 누린다. 3장 진공의 법칙.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부의 영역에서는 더욱 맞는 말이다. 진공의 법칙은 가장 강력한 부의 법칙 중 하나이지만 실행에 옮기려면 대담하고 과감해져야 한다. 정직하게 노력하고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을 하는데도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공의 법칙이 필요한 경우다. 진공의 법칙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당신의 삶에서 더 많은 선과 부를 원한다면 그것들을 위한 빈 공간을 마련하라. 원하는 것을 위한 공간을 위해 원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옷이 있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가구가 있거나 더 이상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을 치워라.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기 전까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어렵다. 꽉 막힌 공간에는 새로운 물질이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 더 큰 선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놓아주거나 버린 것이 있는가?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것을 치우면 원하는 것이 들어올 공간이 마련된다. 작은 것을 버리면 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한 부부는 새 집을 꾸미면서 진공의 법칙을 실천했다. 이전 집에서 정말 좋아하고 새로운 분위기에 어울리는 가구들만 가져왔다. 예전 가구들을 대부분 과감히 버리고 새 집의 남은 공간이 원하는 가구로 채워지는 모습을 상상했다. 한동안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부부는 아름답고 적절한 새 가구들에 대한 비전을
굳건히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이 포인트를 받게 되었다. 포인트로 여러 가지 유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가구였다. 한 사업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집을 팔기 위해 수개월 동안 노력했다. 그는 진공의 법칙에 대해 듣고 자신이 몇 달간 집을 팔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원하는 것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서재에 조용히 앉아 집이 팔려 이사한 것처럼 각 방이 비어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사방이 텅 빈 집을 시각화했다. 그런 다음 이삿짐 센터에 보낼 메모를 작성하고 이미 집이 팔린 것처럼 세부적인 이사 계획을 세웠다. 며칠 뒤 집이 마음에 든다는 구매자가 나타났다. 건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공간을 만들 때마다 우주의 물질이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달려든다. 이는 삶의 정신적, 유체적 차원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 사업가는 몸이 좋지 않아 몇 주 동안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남자의 몸은 점점 더 약해져만 갔다. 그의 몸에는 독이 가득했고 그 어떤 것도 독소를 빼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열과 심한 기침으로 고통받던 남자는 진공의 법칙을 떠올리고 무언가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신에게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조용히 기도했다. 그때 불현듯 원한을 품고 있던 한 사람이 떠올랐다. 그는 그 사람에게 모진 말을 했고 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다. 그는 원한을 불러일으킨 사건들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욕망을 들여다보았다. 솔직히 상대방은 그 사건 때문에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다. 그가 원한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고열로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반복해서 선언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을 너그럽게 용서한다. 나는 당신을 놓아주고 풀어준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영구적으로 종결되었다.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나는 당신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자유이고 당신도 자유이며 우리는 다시 잘 지낸다. 잠시 후 그는 평온함과 고요함,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열은 사라졌고 마침내 그는 회복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용서를 통해 몸을 회복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했다. 진공의 법칙을 적용하는 또 다른 방법에는 현재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용해 새로운 부가 당신에게 흘러 들어올 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풍성한 결과를 얻으려면 특정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 현재의 필요를 채울 만한 돈이 없거나 더 큰 부를 얻는 길이 막힌 듯 보인다면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 생각과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 자신이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하고 무력감과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는 재정적인 상황을 두고 이렇게 선언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지갑, 통장 등
재정적 공급을 나타내는 유형적 증거를 손에 들고 선언하라. 너는 지금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우주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 있다. 이 시점에서는 이미 돈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부자다운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거나 돈을 지불하는 것을 미루거나 아껴 써서는 안 된다. 수중에 있는 돈은 마지막 한 푼까지 전부 써라. 이때 재정적 결핍을 들먹이며 상환을 미루면 갚아야 할 비용이 2배로 늘어난다. 위를 올려다보고 낼 돈이 있음에 감사하라. 그런 다음 내야 할 돈을 축복하며 대담히 내보내라. 즐겁게 선언하라. 무언가를 내려놓고 놓아줌으로써 새로운 부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로 풍요로운 느낌, 풍요로운 분위기, 풍요로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결핍된 상태나 빈 공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결핍이나 제약에 대해 말을 하면 경제적 빈곤에 머물게 된다. 자기 자신이 가난하거나 궁핍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상황이 어렵다거나 아껴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가진 게 얼마나 적은지가 아니라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라. 콩밖에 먹을 것이 없더라도 제일 좋은 도자기와 은접시를 꺼내 식사를 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것을 놓아주고 빈 공간을 만들 때 현재 눈에 보이는 공급을 보류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당면한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가능한 한 풍요롭게 살 때 풍성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새로운 공급 통로가 나타난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금융자산을 발견하게 된다. 큰 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면 당황하지 말라.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의 법칙이 가시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할 기회다. 이제 창조의 법칙을 통해 그 공간을 풍부하고 새로운 선으로 채울 준비가 되었다. 창조의 법칙은 3가지 기본 단계. 1. 계획을 세우고 계획과 관련된 자신의 욕구를 적고 2. 계획이 실현되는 모습을 심상화하고 3. 계획의 완벽한 실현을 계속 확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계획과 메모를 작성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명확한 형태로 심상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여 부와 성공을 위한 심상화 능력을 매일 개발하는 것이 좋다. 만약 당신이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있다면 메모를 작성한 후 조용히 앉아서 지불할 사람에게 이체하는 특정 금액을 상상하라. 특정 금액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통장을 상상하라. 당신의 상상력은 명확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잠재의식은 이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명확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사실 당신은 늘 상상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돈이나 실패 등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예상하는 데 사용해왔다. 지갑을 들고 앉아라. 조용히 눈을 감고 고액 지폐로 배가 불룩한 지갑을 떠올려라.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되는 모습을 상상하라. 경험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심상화하고 또 심상화하라. 잘 들어보셨나요?
제가 낭독했던 부분 중에 좋았던 부분 3가지는요. 첫 번째, 진공의 법칙으로 불필요한 부분들로 가득 차 있는 부분을 비워내고 버리면 우주가 진공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부와 풍요로운 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마음에서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비워내야만 건강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끌어당기거나 받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동일한 에너지를 발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배운 부분들을 실천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흥분하거나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불안해하거나 흥분에 휩싸이면 내가 맞추고 있는 풍요의 주파수가 우주로 전달되는 부분들을 방해할 겁니다. 우주의 법칙은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을 꾸준히 하며 재정적인 독립을 이미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에 동일한 말과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품은 비전 모두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되는 그림 그대로 틀림없이 실현시켜 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사세계 정원에서 만나요.